여러분,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그거였어? 날 밀어낸 이유가? 선배 설마 아니죠?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사랑하는 남자의 죽음이 코앞이라는 사실 앞에서 은호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45회는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약이야? 은호는 자신을 자꾸 밀어내는 지혁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을 피하고 몰래 약을 먹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불안한 직감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지혁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은호는 그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약봉투를 발견합니다. 서랍 속에 숨겨진 그 약봉투들이 은호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은호는 약봉투를 찍어 의사 친구에게 물어보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 심장 이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선배가, 아니 사랑하는 이가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은호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편 지혁은 혼자 은호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어 사진을 쓰다듬어 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이 그녀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묻습니다. 은호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괜찮은 척 해봅니다. 이번 회차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인물은 단연 아버지 상철이었죠. 휴일에도 회사에 나가 일하는 아들을 위해 상철은 오랜만에 정성껏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로 갔습니다.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문 앞 기쁜 마음으로 들여서려던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성재와 지혁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시한부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리고 상철은 듣지 말았어야 할 그 말을 그대로 들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온 상철 앞에서 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상철은 그럴 리 없다며 다른 병원에 가보자며 애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과 공포, 그리고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지혁은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동생들만은 모르게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성재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앞에서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고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은 더욱 처절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집 앞에서 성재가 울며 돌아가는 걸 본 수빈은 결국 성재를 찾아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아빠 암이야? 왜 그렇게 울었어? 난 딸이니까 알아야지. 성재는 둘러대고 얼버무리고 하다 결국 수빈이 다그침에 진실을 말하고 맙니다. 수빈은 눈물을 감추고 지혁의 바램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합니다. 다음 날 상철은 지혁의 외래 진료에 동행해 의사를 직접 만나보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지혁이 평소처럼 살다 가고 싶다는 말에 상철은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마음먹고 회사로 가는 아들을 말없이 보내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 지혁은 혼자 남아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열고 유부초밥을 입에 넣은 채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그제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죠. 휴일이 되자 지혁은 가족들과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동네를 산책하다 엄마 다정의 일터에도 들러봅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에 좋아하는 엄마를 보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왜 나는 더 다정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하찮은 일들이 오늘이 누군가에겐 소중하고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편 상철은 아내 몰래 PC방에 앉아 확장성 심근병증이 뭔지, 심장 이식이 얼마나 대기자가 많은지 검색하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찾기 시작합니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지만 상철은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할 일을 찾아보려 애씁니다.
한편 우리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안겨주고 있는 고성희의 몰락, 박진석 회장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6년간 아내라 믿었던 여인에게 속아 살아왔다는 사실은 사랑이 아닌 분노와 허탈, 그리고 자존심의 붕괴로 돌아왔습니다. 이혼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은 미련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반면 고성희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놓지 않으려 발악합니다. 울고 소리치고 돈을 요구하며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지만 그 모든 모습은 스스로 쌓아온 거짓의 무게를 증명할 뿐입니다. 영란은 그런 엄마를 보며 차갑게 돌아서고 딸로서 느낀 배신감과 분노를 50만 원 봉투에 담아 건넵니다. 은호 역시 더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지역 곁에 서겠다고 결심합니다. 제 뇌피셜로는 앞으로 이식의 대상자가 누가 될지가 이 드라마 결말의 성패를 좌우할 듯한데요. 과연 지역은 누구의 심장을 받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 회 절망한 상철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쏟아내고 은호는 자신을 밀어내는 지역에게 끝까지 곁에 있겠다며 더 뜨겁게 다가갑니다. 과연 은호의 지독한 사랑이 그리고 상철의 처절한 바람이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한편 고성희가 파놓은 그 비열한 함정은 과연 박진석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파멸의 시작을 알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격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잔인한 결말을 맞이할지 벌써부터 심장이 떨려옵니다. 지역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신다면 은호와 지역의 화려한 날들을 기대하신다면 댓글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